밸류 넘버원 제27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24강전 5번째 경기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준 추첨 당시 신진서 구단이 가장 눈여겨본 한판입니다. 바로 한상훈 구단, 송규상 6단의 대결이에요. 네, 신진서 구단이 바로 이제 옆에 자리잖아요. 네. 지금 이 대국의 승자가 이제 본인하고 두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진서 구단이 또 송규상 6단과 또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또 친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친구의 바둑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기대되는 한판입니다. 먼저 24강 대진 어떤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현재 24강전 조한규, 박진솔, 강유택, 최강호 선수가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개막전에서 최강호 선수가 설현준 선수를 꺾으면서 약간 이제 이변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4명의 선수가 올라간 가운데 오늘 한상훈 구단, 송규상 6단 이 두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바로 옆에서 신진서 구단이 기다리고 있고요. 당시 신진서 구단이 이 대결을 두고 좀 피 튀기는 대결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선수는 그동안 5번 만나서 상대 전적도 3대2로 팽팽합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봤는데 이 두 선수의 기풍이 서로 초반부터 치고받고 하는 기풍은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침착하게 후반까지 좀 이끌고 가는 기풍인데, 기보를 봤는데 두 선수 모두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어느 한쪽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굉장히 치열했던 바둑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느 쪽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강전 5번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27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24강전 5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상훈 구단입니다. 예선전에서 김성래, 이현욱, 김범석, 강지훈 선수를 누르고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한상훈 구단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성적이 초단 돌풍이었죠. 네. 세계대회. 물론 그 LG배 준우승, 이때 당시 이제 이세돌 구단한테 이제 패해서 준우승을 하긴 했는데, 물론 결승전 할 때는 3단까지 오르긴 했지만 최저단일 때 세계 무대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줬었습니다. 당시 초단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세돌 구단과 결승전을 펼쳤었고요. 네. 이에 맞서는 상대 송규상 6단 처음으로 GS칼텍스배 본선에 이름을 올렸고, 이 선수 랭킹이요 29계단이나 끌어올렸어요. 저는 랭킹 제도에서 한 번에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거의 처음 봤어요. 네. 그만큼 송규상 6단 올해 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선전에서 현미진, 박상진, 오병우, 그리고 예선 결승에서 최재형 선수를 누르고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지고요. 바둑은 송규상 6단의 흙으로 출발합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규상 6단이 랭킹을 29계단이나 끌어올린 이유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항저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송규상 6단 같은 경우는 랭킹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1차 예선부터 참가를 하게 됩니다. 네. 1차 예선부터 참가하는 선수가 국가대표가 선발이 되려면 총 한 20승 정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송규상 6단이 처음에 1차 예선 첫 판부터 시작해서 무려 10연승을 거두면서 본선 3회전까지 진출을 했었거든요. 당시에도 하루에 2판씩 소화했어야 됐거든요. 네, 비록 아쉽게 탈락을 하긴 했지만 그때 정말 쟁쟁한 선수들을 꺾고 10연승을 달렸던 것이 이렇게 폭발적인 랭킹 상승에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부분이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진행됐는데 이 본선 3차전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네. 네, 최종전에서 만났던 선수가 바로 한상훈 구단이에요. 네, 송규상 6단 입장에서는 좀 빚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한상훈 구단 같은 경우도 이제 송규상 6단을 꺾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긴 했었는데, 결국 안성준 선수와 이지현 선수, 이 안성준 구단이 이지현 구단에게 패하면서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
또 한상훈 구단에게 승리하고 올라갔던 이지영 구단이 가장 먼저 선발됐어요. 네, 지금 뭐 국가대표 이제 마지막 한 자리만을 남겨놓은 상황이고 모든 선수들이 쏙쏙 이제 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 원래도 좀 침착한 기풍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송규상 6단의 이 5번째 수부터가 긴 바둑을 좀 애상케 하는 보통이라면은 최근에는 이 날일자 구침보다는 이렇게 두 칸이라든지 눈목자라든지 좀 넓게 두면서 조금 더 이제 좀 활발한 흑 입장에서는 그런 수들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상기는 날일자 구침, 우하기는 입구자 정말 최대한 단단하게 네. 두고 있습니다. 자, 두텁게 초반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실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진행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양쪽을 소목으로 시작해서 일단 상대에게 3-3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두 선수의 그 바둑을 기보로 봤을 때는 좀 희한하게 느꼈던 부분이 두 선수가 스타일이 공격적이지는 않는데 결국은 좀 두터움을 가져가고 있는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기보를 보면서 보통 이제 공격적인 선수들은 두터움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선수들은 공격적이라는 느낌은 없는데 결국 이 두 선수의 대국에서는 물론 뭐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두터움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선수들은 뭐 두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균형을 맞추되 그 사이에서 두터움을 더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웬만해서 3-3 들어가는 쪽이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뭐 안 들어가면 오히려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요. 네. 지금 좌상기도 좌기도 둘 다 화점이라서 한쪽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곳에서 고민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3-3은 나오네요. 한상훈 구단도 이번에 GS 칼텍스백 프로기전 본선이 4번째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그동안 3번 모두 24강에서 탈락했었어요. 네. 한상훈 구단 입장에서도 오랜만에 이 본선 무대에서 좀 좋은 활약을 해보고 싶다,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좌측으로 막나, 하변 쪽으로 막나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점을 뭐 당장 공격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압박하면서 하변 쪽 모양을 키워보려는 수법. 이곳에서도 뭐 늘고 나서 좌상 쪽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느린 듯 해도 여기를 다 두텁게 늘어주면서 이 두 점의 발전 가능성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래쪽으로 막는군요. 이거는 실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젖혔다라는 거는 뭐 90% 이상 이렇게 이제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일단 이 정석 선택만 보더라도 실리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금 굉장히 이제 평범한 진행으로 우상귀, 우하귀, 좌하귀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수 진행이 안 됐는데도 벌써부터 좀 숨이 막힐 정도로 서로 단단하게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초반 마무리되면 바로 종반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바둑 같아요. 네. 한상훈 9단과 송규상 6단의 24강전입니다. 두 선수가 나이가 딱 10살 차이예요.
88년생, 98년생이죠. 그리고 한상훈 구단 같은 경우는 일단 하자마자 폭발적인 성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왠지 그 두 선수가 물론 지금도 같이 활동을 하긴 하지만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좌상 네. 쪽에서 날일자를 걸쳤는데 바둑 팬분들이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한쪽이 이 정석이 나왔을 시는 여기 3-3 들어가는 진행을 프로 바둑에서 거의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네. 백이 똑같이 이 정석을 선택을 해요. 똑같이. 물론 이렇게 둬도 흑이 뭐 망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흑이 바둑을 풀어나가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게 네. 자, 백이 양쪽을 귀를 확실하게 차지를 했는데 흑이 좌변 쪽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여기와 여기. 근데 어느 한쪽을 두면은 반대쪽을 바로 견제를 당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죠. 네, 그 모양에서 좌변 쪽 모양을 키워가기가 어려워서 네. 한쪽에서 이 모양이 선택이 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귀를 3-3 들어가는 바둑은 좀 보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였군요.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흑도 3-3보다는 걸치는 선택이었고요. 걸침에도 둘 다 가능하긴 했겠죠. 네, 가능합니다. 좌측을 걸치고 받을 때 이곳을 뭐 밀어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고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좌상을 진행을 안 시켰어요. 네. 좌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팩이 지금 양단수로 흙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당연히 지금 받아야 될 곳인데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순환후기를 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백이 여기를 이제 끊어서 잡으면 흙이 있고 이었을 때 이 부분 끊는 게 있어서 백은 여기를 지켜둡니다. 네. 그러고 이제 상변을 뭐 이 간격이나 이 정도 간격으로 두는데 자, 흙이 좌상기를 하나 이제 걸쳐놓고 붙이고 젖히는 수를 두지 않고 우변을 뒀다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지. 그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뭐 붙이고 상변 쪽을 둘 수도 있는 거를 그냥 한 칸 뛰어서 지킨 거예요. 그러고 흙이 들여다보고 여기로 받고 나와서 끄는 다음에 상변을 뒀다고 생각하면은 백이 붙여서 둘 수 있는 것을 네. 한 칸 뛰어서 지켰네 라고 생각한다면은 흙이 하나 걸쳐놓고 손 빼는 거 원래 둘 수 있으니까 백이 한 칸 뛰었을 때 상변 뒀다고 생각하면은 이 교환은 뭐 득인지 손해인지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견 좌상기 쪽만 놓고 보면 흙이 양단수를 당해서 백이 두텁게 실리를 가져가서 이상해 보이지만 순환후기 전체적인 바둑을 본다면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뭐 교환을 해둔다고 하더라도 악수가 전혀 아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돌릴 수가 있었고요. 뭐 백은 둔다고 하면 끊는 자리밖에는 없는 거군요. 아니에요. 백도 이 끊는 수로 그냥 상변을 다가온다든지 원래 그냥 상변을 두 칸 정도, 두 칸 낮은 협공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둘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네, 그래도 가능하고 이렇게 뒀으면 이제 흙이 둘만한 게 이거 제가 놓으면 좀 헷갈리실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호구 대고 단수 치고 여기 호구 따내고 이곳이 없는 상태로 단수 치고 있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 다가와서 백이 실리는 가져가지만 실전보다는 좀 덜 가져가는 상황에서 서로 상변에서 중앙 쪽으로 뻗어나오는 형태가 보통 이제 생각할 만한 진행입니다. 네. 그럼 백은 이 선택했다는 건 상변은 그냥 내어주겠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백의 지금 의도는 아마도 이제 상변을 두 칸이나 흙이 둘만한 게 두 칸, 여기 세 군데 정도가 예상이 되고 가장 무난한 간격은 여기라고 생각은 돼요. 이런 곳을 이제 뒀을 경우 백은 이런 데 이제 붙인다든지 해서
요즘 대국에서는 좀 보기가 힘든 장면이긴 한데 요즘 스타일은 사실 이거긴 하죠. 네.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밑으로는 잘 안 가는데요. 네. 여기도 가능해요. 지금 두 칸을 낮게 뒀기 때문에 이곳을 두고 한 칸 정도 띄어서 흙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견제하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두 선수 모두 돌의 방향이 실리선에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세요. 벌써부터. 정말 단단하잖아요.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아,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걸까요? 아, 이제 치열한 경기가 될 것 네. 같아요. 자, 24강 대진 중에 이 바둑이 가장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16강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6강에서 본인이 기다리기도 하고 송규상 육단하고 친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재미있게 인터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백은 일단 방향으로 보면 두 가지. 여기와 지금 하변. 바로 상변으로 두는 것은 흙의 모양을 좀 빨리 견제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하변 같은 경우는 흙이 지금 높게 둔 것이 아니라 낮게 뒀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을 키우면 이제 반대쪽을 들어가서 충분히 좀 지울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넓은 곳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흙도 이 장면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수는 정말 두고 싶은 데가 있다면 손을 빼서 가는 것이 좋겠지만 딱히 그럴 만한 곳이 안 보인다면은 붙이고 넣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 넣을 때 이 자리 조금은 느리고 좀 중복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당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의외로 두텁습니다. 지금 흙이 우하 쪽을 받지 않고 다른 곳을 두면 백은 웬만하면 아마도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흙이 도망가면은 입구자 정도 둬서 단단하게 집을 지키면서 이 석점이 위험한 돌은 아니지만 백은 좀 자연스럽게 좀 실리를 차지하는 작전을 펼칠 거고요. 흙 입장에서는 손 따라 두는 것 같긴 한데 이수는 또 필요해요. 네. 이수를 안 뒀을 경우에 여기를 다가왔을 때 아주 괴로워요. 막으면은 단수 치면은 이으면은 끊기고 여기를 두면은 딱 이 한 점이 잡히면은 막아도 아직 못 살아 있고 패도 남아 있고 이미 실리도 좀 줄어들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 정말 내가 거기는 너무 가고 싶다 이런 곳이 딱히 보이지가 않아서 네. 아마도 송규사 6단도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을 생각해 본다면 좌변 쪽은 별로 뭐 두고 싶은 공간이 아니고요. 이렇게 뭐 서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서로 단단하기 때문에 어디를 둬봐도 그냥 단순히 집이 조금 늘어날 뿐이지 차라리 둔다면은 백 입장에서는 여기 부분에서 날일자를 해서 하변 쪽 모양을 키우고 싶습니다. 좌변은 가장 후순위가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한 칸 말고 이 정도 날일자를 만약에 우하 쪽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둔다면 여기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흙의 가장 지금 이 바둑에서 훌륭한 모양은 우상 쪽이기 때문에 우하 쪽이 조금 얇아지더라도 이 정도를 두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 침입도 좀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둔다면 송태곤 의원이 얘기해 줬던 날일자로 덮어갈까요? 백이 일단 지금 1감으로 생각되는 위치는 한 칸으로 나가는 건데 이랬을 경우에 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네. 차단해서 이 한 점을 제압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고요. 나가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백이 정말 나가야겠다. 네. 여기를 내가 꼭 나가야겠다 싶으면은 이 위치나 아니면은 붙여서
늘고 호구 칠 때 한 칸으로 나가는 진행은 있는데 백 입장에서 지금 이 진행은 그닥 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쪽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네. 아직 애매한 곳인데 확실하게 지켜주는 듯한 느낌이 들고 보통 이런 수를 선택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내 돌이 엷어서 탈출하거나 내가 이렇게 두텁게 탈출했을 때 공격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뭔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둘 다 좀 애매하죠. 공격이 당하지도 않았는데 탈출하는 거고 여기가 돌이라도 있으면 좀 이해가 돼요. 이 돌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해가 되는데 이 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히려 아래를 지키는군요. 한상훈 구단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진행입니다. 아마도 보통이라면은 여기 나를자를 생각할 거예요. 여기 나를자를 두면 흙도 지금 한상훈 구단이 조금 꺼려했던 진행은 하변 쪽을 들어오는 것을 좀 꺼려했던 것으로 일단은 판단은 되지만 보통 이 상황에서 흙이 두는 수는 여기를 붙여요. 늘고 늘고 두텁게 막아지고 혹시라도 백이 네. 젖혀서 차단을 하려고 그러면 막아서 둔다면 단수 치고 이어서 이건 흙이 망합니다. 어떻게 방어가 될까요? 이 젖히는 타이밍에 이곳을 찌르고 들어가요. 이으면요? 이으면은 하나 더 찔러 놓고 그러고 여기를 막습니다. 이렇게. 역시 단수인데요. 이때 여기를 끊어요. 있게 된다면 잡혀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백이 넘어갔을 뿐이지 집을 못 가지고 있고 이쪽 부분을 둔다면은 그때 그냥 이런 데를 끊어버립니다. 네. 지키면 있고 여기를 따내면은 단수 치는 순간 백이 자세가 너무 물론 뭐 잡히지는 않지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를 붙이면은 무조건 물러나야 돼요. 그러고 늘고 이런 정도 진행이 이제 무난해 보이는데 이 수순으로 판단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나리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상훈 구단이 하지 않은 이유가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를 붙여서 막는 게 아니라 이곳을 들어오고 네. 뭐 나릴자던 여기든 어딘가 뛰어나갈 때 그때 이제 막았을 경우에 좀 공격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둔 것 같고요. 또 받아달라고 물어보는 건가요? 이 수는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두어지는 수법입니다. 이 눈목자 모양일 때 인공지능은 거의 습관적으로 뭐 그게 귀던 변이던 습관적으로 이 위치를 둬서 네. 백으로 이 눈목자 한쪽으로 하여금 받게끔 만들어 놓는 거를 손해가 아니라고 보통 판단을 해요. 근데 이 눈목자면 사실 나중에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정확한 질문이에요. 이 눈목자 간격은 사실 여기나 이곳을 통해서 네.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막상 들어가서 깨려고 하면 깰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안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좀 아깝긴 한데. 네. 네, 이렇게 이제 받아주거나 네. 여기로 받아줬을 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환 같은 경우가 어떨 때 이제 도움이 되냐면요. 흙이 나중에 이제 뭐 늘어서 모양을 키울 때도 있겠지만 백이 호구를 치더라도 이런 교환이 오히려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은 좀 더 이제 활용할 게 있어진다. 그런 식으로도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백을 키우는데도 좀 견제가 되는 거네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백도 이 부분은 굳이 뭐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받는 자체로도 보강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근데 받을 때 받더라도 어떻게 받을지 좀 고민될까요? 아니요. 받는다면은 거의 이 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은 여기로 받는 건 그 다음에 백이 또 뒀을 때 흙을 타격 줄 수 있는 자세가 없는데 이 위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구 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받는다면 이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보통 이곳으로 안 받을 때가 가끔 있는데 가끔 안 받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여길 느는 자세가 자체로 좋고 네. 이곳을 나와 끊었을 때 맛이 너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보다는 여기나
이런 식으로 봤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늘면 느는 대로 그냥 다른 데 둬도 굳이 이 모양이 뭐 타격을 받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 아, 이것도, 그렇죠. 이 수도 있는 수법이에요. 어떨 때 사용하는 건가요? 자, 이 위치가 손을 좀 빼기가 어려운 이유가 눈목자 있는 곳을 붙여가겠다라는 뜻이고, 네. 옆으로 붙여도 늘어서 둘 때 단수 쳐서 끊는다라는 뜻인데, 입구자가 없었다면요? 네, 입구자가 없었다면. 근데 그 입구자는 지금 이 위치를 방어를 하는 위치입니다. 이어서 두면 넘어가고 늘 수가 없으니까. 네. 흑도 그럼 그 사이가 좀 부담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한상원 구단의 생각은 팩이 한 칸 뛰어서 이 한 점이 곤마가 되면 부담이 될 거고 중앙을 받는다면은 선수로 처리하고 내가 다른 곳을 두는 거니까 네.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상대에게 조금은 좀 까다로운 물음을 했는데 왠지 흑도 받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흑의 경우는 그러면 흑의 이 수가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수를 당해서 이상하냐?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오히려 100이 아주 조금이나마 오히려 100이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간격이 이 수로 이런 식으로 받아놓으면 여기 들어오는 거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네. 생각할 수가 없는데 당장 이 붙이는 수는 방어를 했지만 아직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흑이 지금 우아기 쪽을 붙여서 백이 탈출할 때 이런 데 이제 붙여서 두텁게 처리가 돼버리면은 여기 붙이는 수는 여전히 안 되지만 쉽게 이 자리를 들어오면은 만약에 단단하게 지켜져 있었으면 위로 씌우면 되는데 지금 단단하게 지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둬서 이제 수가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송규상 육단은 그곳을 바로 건드렸어요. 뭐 끊어놓는 교환도 다 할 생각일까요? 이곳을 뭐 상식적으로 이래놓고 손 빼는 것은 득이 될 리 없고요. 네. 아래로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위로 있고 또 이렇게만 해놓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여기까지 이제 끊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잡기에는 흑도 끊고 단수를 쳐서 이어도 있게 되면은 뭐 나가기가 모양이 좀 나갈 수는 있나요 지금? 뭐 억지로 나갈 수는 있는데 너무 모양이 안 좋아서 거의 뭐 사실상 백이 거의 제압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끄는 쪽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지금 움직일 수 있을까요? 중앙에서 눌러가는 거 정도는 별게 없는 거고요. 이렇게요. 반대쪽 붙이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그냥 잡을 테고,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인데, 네. 흑이 지금 하변을 여기를 늘어서 뭐 지웠다라고 하기에는 차단당하면은 약간 곤마가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해놓고 막기에도 모양이 그렇게 뭐 단단해 보이지도 않고요. 네. 하변이 그냥 아무것도 아예 안 하고 눌러놔도 맛이 굉장히 찝찝한 곳인데 굳이 이 교환을 흑 입장에서 백이 받을 리도 없는 곳을 해놔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이수가 이제 일감적으로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려면은 여기서 이 자리를 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입구자 둬도 단수치고 끊어서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그런 행마를 하지 못하고 만약 이제 한 칸 정도로 바깥쪽으로 둔다면은 이 위치가 선수니까 어느 정도
수상전을 이기지는 못할 테지만 네. 여기 부분 막아가는 걸 좀 선수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둘 수는 있는데 바로 지금 착점이 안 나오는 건 과연 네. 이 자리 둘 때 여기를 백이 받을까? 백도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흑이 백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돌들이 양쪽으로 더 지금 급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송규상 6단이 어떤 판단으로 붙였을지 바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좀 진행을 봐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하변 쪽 붙여놓은 거와 연관성을 좀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백도 뭐 하변을 지금 당장 지킬 일은 없지만 과연 송규상 6단이 어떤 판단으로 다음에 어떤 수를 보여줄지 기대를 좀 기대가 되게 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네. 지금 손을 돌렸습니다. 하변의 진행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처음 예상했다시피 균형이 잘 이루어진 한판입니다. 한상훈 구단, 송규상 6단의 대결입니다. GS 칼텍스별 프로비전 본선 24강전입니다. 아직 착점을 안 했네요. 지금 우변 쪽을 입구자로 이렇게 눌러간 상황인데 네. 받긴 받아야 할 텐데요. 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맞고 또 위쪽을 둘 생각이면은 이 입구자보다도 뭐 그냥 붙인다든지 좀 더 다르게 둘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교환을 했다라는 건 아마도 이곳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게 되면은 이 교환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처음에 그냥 붙여서 두면 백이 이 한 점의 값어치를 좀 작게 보고 뛰어나가서 이때 들여다보면은 여기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이 중앙 쪽으로 한 칸 뛰어서 나가는 행마를 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가면은 귀에 여기 붙인 것도 없이 뚫어버려서 잡으면은 크니까요. 그래서 넘어갈 때는 귀를 붙이고요. 네, 귀를 붙여서 또 뭐 이 교환을 지금 뭐 할지 안 할지 잘 좀 애매하고 나가고 뭐 뛰고 한 칸 정도 하변을 계속 둘지 아니면은 뭐 흑도 상병과 우상기 1대 모양을 키울지 좀 고민이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진행이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근데 백이 고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흙 모양이 커지기 때문일까요? 지금 모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감이 당연히 막는 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군절의 참고도는 여기를 추천을 사실 해요. 지금. 이렇게도 넘어가지네요. 네, 이곳을 두고 막아서 두면 그때 이제 날일자로 둬서 여기 부분이 예를 들어 막아두면은 물론 그 이후에 뭐 이런 수를 통해서 차단을 네. 한다든지 약점은 있지만 이 돌 자체가 통째로 잡힐 리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상변을 발빠르게 두는 것을 추천을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위치로 둬서 흙도 막는 수가 아니라 귀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차단을 하면은 늘고 끊어서 이으면은 잡고 이 자리를 둬도 차단하면은 먼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곳을 두면 귀를 붙여서 이렇게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백도 옆구리를 붙여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또 가능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판단입니다. 우변이라는 곳을 일단 흑도 일단 상변을 두긴 둘 거예요. 우변 가면 안 되나요? 네, 왜냐하면 여기 막히고 이렇게 저침 당하는 게 워낙 아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 둔다고 해도 백이 이거 해놓고 갑자기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 우변을 둘 리는 없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손을 뺐음에도 AI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흑이 기본적인 수로는 위로 하나 밀어놓고 둘 때 여기를 왜 안 받지 하면서 그냥 차단하는 이 진행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흑 입장에서 뭐 당연히 불만은 없습니다. 한상우 구단의 생각은 이 모양 자체를 지금 보시면 여기 도도 백이 여기 이런데 호구 정도까지는 단수 치면 패를 둘 수도 있고 옆으로 둔다면은 이런 부분 들어와서 이쪽은 내어주지만 여기 일대를 쉽게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판단으로 지금 두는 겁니다. 초반 부분에 좌상기, 좌하기, 그리고 하변 쪽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실리를 먼저 차지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흑에게 내어줘도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한상우 구단의 판단입니다. 한상우 구단이 대표하는 장기네요. 한상우 구단이 이제 싫어했던 흐름은 이거 같아요. 막으면 돌이 무거워진다. 나갈 때 공격하면 어쩔 수 없이 백이 후수로 탈출해야 되는데 이러고 상변 쪽에 오면은 이 모양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더 싫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판 전체를 보고 밸런스를 맞췄고요. 또 처음에도 원하던 의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송규선 6단도 바로 손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변 쪽 두는 수, 이런 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백 입장에서는 이 바둑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냐면요. 백의 일단 확정가. 여기가 딱 집으로만, 확정가만 계산하시오라고 하면은 13집이에요, 정확하게. 집 계산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3집이지만 너무 두텁잖아요. 13집 이하로는 절대 떨어질 수 없고 하나만 둬도 15, 18집 하나만 둬도 5집이 지금 느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15으로 보통 계산합니다. 네. 15. 그리고 이곳이 원래 10집인데 여기가 그래도 지금 흑이 당장 뭔가 수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도 이제 경계선으로 본다면은 6, 8, 10, 20, 약 25집. 좌상기 15집, 하변 25집, 백은 약 40집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자, 흑이 하나 밀어놓고 차단을 합니다. 그러고 이런 데를 들어와요. 자, 이런 진행으로 보면 네. 백이 뭐 특별히 뭘 막 한 건 없잖아요. 이러고 개가를 해보면은 우변은 다 잡은 거군요. 네, 다 잡았습니다. 8, 10, 15, 20, 딱 30 정도예요. 30. 여기 보통 10집 좀 두텁다고 계산하죠. 40. 이곳 약 5집. 45, 한 48. 그러니까 백은 지금 전체적으로 40집이 확정가였고 흑이 우변을 잡고 둔다고 해도 쉬운 집이 좀 안 된 상황이니까 한상우 구단이 지금 우변을 두지 않고 이런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딱 미세한 승부로 맞춰지는 바둑이었는데 네. 근데 흑이 아래로 밀었거든요. 저 부분은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백이 지금 우변 쪽을 받을 생각 없이 상변 견제에 지금 돌을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흑이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데 지금 밀어놓고 여길 막으나 날일자를 보통의 행만은 날일자인데 날일자를 할 때 우변 안 둘 것 같아요. 우변을 둘 수도 있긴 하지만 이미 마음 자체가 우변을 그냥 차단당하고 나서의 그 이유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여기 둬도 이 자리나 이 자리로 한상우 구단이 받을 것 같고 흑은 날일자, 탈출, 차단 정도로 둔다면은 아주 무난한 바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와 좀 비슷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거의 비슷하죠. 뭐 하나 밀어놓고 손을 빼는 거랑 지금 아래쪽 밀어놓고 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선수들은 또 미세한 바둑으로 다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냥 네. 근데 지금 저 부분 같은 경우는 흑이 실수는 아닌데 중앙을 더 안 했어요. 네, 실수는 전혀 아니에요. 실수는 전혀 아닌데 그 약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상변을 뒀을 때 이제 백이 어떤 마음으로 뒀을까를 생각하면은 사실 민거보다는 날일자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돌의 위치가 여기 있을래, 여기 있을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전부 다 아마 날일자를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날일자 아주 조금 낮거든요. 근데 이제 날일자를 안 둔 이유 중에 하나가 날일자를 두면 손을 뺄까 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한 분위기는 여길 둔 한상훈 선수의 그 의도라면 네. 날일자 도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송규상 육단 입장에서는 그 손 뺀다라는 게 조금 부담돼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해놓고 우측 지금 뚫어가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둘 수도 있지 않나요? 이곳을 이제 늘어놓을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이제 활발하게 두면은 괜히 돌을 우측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값어치를 높게 평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백이 꼭 날일자만으로 받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두고 우변을 막아 두었고요. 자, 현재 바둑이 45수 진행됐습니다. 한상원 구단 AI 블루스팟 일치율 11회 50%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상구단이 이 바둑 들어서 물론 뭐 워낙 지금 다 계속 균형을 맞추면서 만만치 않아서 큰 의미는 없지만 가장 그래도 예상 승률 최고치 좋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흑이 여기로 한 칸을 띄었을 때 하면 이곳 지킨 걸로 날일자로 들어가서 실리를 차지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다. 네. 이런 장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가장 떨어졌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 부분으로 둘 때 이렇게 받았을 때가 가장 떨어졌어요. 이수로 받았을 때 실전에는 송규상 육단이 지금 이 교환을 해놔서 다시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이수 없이 그냥 우측을 뒀더라면은 이 하변이라는 공간 자체가 나중에 여기 들어왔을 때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 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했다라는 그 인공지능의 판단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네, 흑이 붙여놓은 교환으로 만회가 된 거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총 몇 수 뒀어요? 45수 뒀는데 자 블루스파 일치율이 지금 뭐 11회 대략 뭐 50% 나오는데 이거 약간 애매한 게 이 젖히는 수는 블루스팟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젖힌 수 이후부터는 초반 정석에서 젖히는 수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기준에서 그 정석 나 싫어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젖혔다면 어쩔 수 없지. 여기 블루스팟, 여기 블루스팟, 여기 블루스팟, 여기 블루스팟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장면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요즘 AI 보면은 꼭 블루스팟 일치율 말고 좋은 자리, 뭐 일반, 실수, 악수 이렇게까지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그냥 뭐 재미로 네. 참고 삼아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근데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랭킹이 높아지고 선수들 실력이 세질수록 블루스팟 일치보다는 네. 얼마나 떨어지는 수를 안 뒀느냐 그걸 훨씬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블루스팟이 아니어도 그 추천수들은 네.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인공지능마다 블루스팟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어딘가 뒀는데 막 10%씩 떨어진다. 그거는 확실한 실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누가 덜 뒀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백이 둘만한 부분 일단 우변을 뚫렸어요. 우변을 뚫려서 여기 부분을 활용하고 우측으로 들어오는 거가 일반적이고 지금 상황에서의 블루스팟 자리와 한상훈 구단의 스타일이 되게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블루스팟 자리는 어딘 건가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블루스팟 위치이기도 하면서도 한상훈 구단이라면
너무 둘 수도 있을 만한 스타일인데 라고 생각이 돼요. 발이 좀 느리지 않나요? 그렇죠. 좀 발 빠른 선수들은 네. 아무리 거기가 두터워도 발이 좀 느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당장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이런 수를 둬놔야 확실한 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백돌이 두텁기 때문에 흙에 함부로 뭔가 이제 삭감 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위치입니다. 네. 꼭 한 점 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자, 이곳을 이제 젖혔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수는 입구자, 이 호구 모양을 둬서 이 자리로 둔다면 패를 생각하고 뒤로 받는다면 우측을 뭐 붙이거나 들어가서 두겠구나가 일반적이기는 한데 한 번 더 봐야 돼요. 여기서도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듯이 이 자리를 잡아도 조천 선수가 딱히 악수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AI가 말하는 자리는 잡는 자리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굳이 블루스팟을 이야기하자면 이 위치이기는 합니다. 근데 백도 아래를 잡아서 두터워지지만 흙도 우변을 다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두고 흙이 날일자 정도로 이곳을 두더라도 100%는 아니지만 움직이기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간격으로 지켜놓으면은 팩도 계속 두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데 이제 날일자를 둬서 하변 모양을 조금씩 이제 키우면서 두는 그런 바둑이 됩니다. 자, 이 두 선수 정말 단단하게 두면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행마들을 하면서 네.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한상원 구단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택할지 우변이네요. 네, 애초에 생각했던 작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변을 받지 않을 때부터 우하기는 실리로 내어줄 수 있지만 우상 쪽부터 우변 일대에 이르는 모양은 지울 수 있다. 이게 지금 한상원 구단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균형을 이루는 바둑입니다. 과연 어느 부분에서부터 승부가 가려질까요? 한상원 구단, 송규상 6단의 대결 잠시 후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밸류 넘버 원 제27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24강전입니다. 자, 한상훈 구단과 송규상 6단 정말 예상했던 흐름대로 바둑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몇 수가 진행이 됐는데 네. 진행되는 수순을 보면서 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어떤 진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지금 우측에서 네. 한상훈 구단이 여길 하나 이제 젖혀놓고 이 호구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자 송희사 육단이 어차피 뭔가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여길 끊어 잡아버렸습니다. 너무 발이 느린 듯 해 보이는데 제일 깔끔하게 둬버렸어요. 네. 그리고 우상기 쪽을 붙이면서 좀 이제 돌을 탄력을 가져가고자 하니까 또 젖히는 수들이 있는데 여기 다른 수들이 있는데 그냥 가장 단단하게 늘어버렸어요. 모든 돌들이 숨이 막힙니다. 정말. 아니 뭐 오히려 이런 바둑은 형세 판단하기 수월한 바둑인 것 같아요. 확정가가 꽤 마련됐고 이제 하변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백도 안 뒀으니까 흙도 교환을 해두는 게 좋은 자리일까요? 지금 뭐 워낙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이 날일자 같은 경우는 흙으로 하여금 좀 고민이 되게 만드는 위치예요. 날일자가요. 네, 날일자가 이게 뭐냐면요. 지금 뭐 젖히는 수는 너무 무난한 수를 두기는 했는데 백 입장에서 이제 실리로 둔다면 사실 여길 그냥 늘어버려야 돼요. 위쪽으로 둬도 어차피 넘어가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귀까지 파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실리로만 본다면 늘어서 두는 게 이제 최고 좋지만 지금 한상훈 구단은 전체적인 균형을 지금 보고 있고 혹시라도 나의 돌이 공격 대상이 될까봐 엷어질까봐 상변 쪽 돌과 우측의 돌의 연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연결을 선택하는 수에서 이 수 같은 경우는 흙이 지금 실전에 그냥 단순히 이제 여기를 젖혀서 놓는데
이 위치로 붙여서 뒀다면은 늘고 끊고 여기까지 선수가 되긴 하지만 흙집이 확실히 늘었으며 손을 빼기에는 또 급소가 보여요. 하지만 뭔가 받기에는 이렇게까지 발르리게 들 거면 차라리 그냥 실리로라도 득보는 쪽으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송규상 육단 생각은 여기 젖히고 안 받으면 이 간격, 이 받전자 간격을 가르고 나가겠다. 뭐 연결이 안 됩니다. 백이 늘면요. 늘어도 이곳을 이렇게 이제 차단해 버려요. 물론 이 위치는 연결이 가능하지만 이 한 점을 뚫어내면서 네. 실리를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곳을 늘거나 한 칸 띄어서 지키면은 이때가 조금 약간 어려운 게 지금 하변이 진짜 얼마만큼 맛이 있냐예요. 초반에 너무 잠깐 궁금해요. 네, 초반에 붙여놓고 네.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보다가 안 두고 있었던 과연 이 수를 뒀을 때 잡게 된다면은 흑 입장에서도 이곳을 잡아갈 수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이게 지금 수가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빨리 간지러웠던 부분을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백이 하변을 잡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하변을 잡는 게 아까부터 계속 이군재님 나 거기 두고 싶어 하는 블루스파 자리입니다. 아, 지금도요? 네. 그럼 못 보게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여기 두고 이 수를 제가 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수를 노려서 뭐 둘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지금 참고도를 보여주면서 지금의 그래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5대5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상변 이곳을 이제 받는 수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여기서 두 개를 보여줘요. 하나는 끊어서 수를 내려가는 것과 네. 이것도 뭐 계속 찍어보면 이제 결론까지 알 수 있겠지만 이 수와 아니면 이소영 캐스터가 아까 한번 이야기했었던 위로 붙이는 수. 어떤 수를 선택해도 백이 받고 흑이 하변 쪽으로 오면 흑이 아주 조금 기분 좋은 그래프를 보여줘요. 네, 워낙 뭐 미세한 차이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지금 이제 백이 딱 눈이 가는 곳 잡는 거와 받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왜 제가 그런 판단을 물론 여기를 둘 수도 있지만 그런 판단하는 이유가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1년의 이 수순들이 지금 여기 젖히고 들어가고 흙이 끊어서 잡았죠. 이 모든 수순들이 그냥 잡았다고 봤을 때랑 과연 있는 게 득인지 없는 게 득인지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 한상 구단의 모든 행만은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여기 이곳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나의 돌이 엷어지는 거를 지금 극도로 꺼려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이 가긴 갔는데 젖히니까 좀 떨어졌어요. 글쎄요, 저수는 당연히 떨어질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해. 당연히 떨어질 것 같은 수인데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흑의 네. 다음 수가 여기를 끊는 수가 그냥 당연히 일감으로 생각이 돼요. 일감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수를 치면 이렇게 잡게 되면 약점이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모양은 흑이 처음에 여길 붙여서 잡은 것보다도 더 좋거든요. 흑의 모양이. 이것보다도 이렇게 잡아 있는 게 흑의 모양이 좀 더 흑의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네, 백의 모양이 백이- 좀 안 좋아요. 그렇다고 여길 나가는 것도 잡아버리면은 집으로 이미 득을 받고 여기 둬봤자 어차피 급소가 있어서 네. 저수는 모양이 좀 더 사나워지는데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점수가 제법 떨어지네요. 그냥 늘거나
만약에 한상호 선수 생각이 그냥 늘었을 경우에는 흙이 이런 데를 통해서 백도를 가르고 나오는 게 겁났다. 네. 그래서 여기 교환을 해놓고 이곳 날일자나 여기 날일자로 둬서 확실하게 연결을 생각해 놓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처음 스타트 자체가 그냥 날일자가 아니라 이런 데 하나 그냥 최소한 젖혀놓고 뭐 호구라도 쳐놓고 날일자를 하던가 둬서 실리로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그래도 됐었네요. 네. 지금의 이진행 같은 경우는 지금 3.1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더 떨어져요, 이게. 왜 더 떨어지냐면은 여기서 백이 손을 뺀다는 거를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좀 무모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손을 빼고 지금 다른 곳을 갔을 시에 저 그래프라서 안 받는 게 정수군요. 근데 이거를 안 받는 거는 제 생각에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모양도 돌이 빈삼각 형태기도 하고. 이거 뭐 끊기면은 네. 아니 이 전부터도 뭔가 돌이 차단당하면 위험에 빠질까봐 계속 받고 있었는데 집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나빠지거든요, 모양이. 그러니까 백은 생각할 만한 게 여기 날일자냐 여기 날일자냐 이제 두 개를 생각할 만하고 이곳을 뒀을 때 이제 흙이 하변 쪽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흙이 뭔가 좋은 수를 둬서 득점을 올린 게 아니라 백이 지금 우측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행마가 약간 둔탁한 행마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뭐 집으로만 좀 손실을 입고 있는데 안 받고 정수인 자리는 어딘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아까 전에 계속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좀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바둑이 조금 불리하다고 인공지능도 판단하는지 조금 더 이제 하변을 키우는 쪽이 블루스팟 자리이기는 한데 오히려 여기서 손을 빼면은 저는 정말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이제 끊김 당하기만 해도 양곤마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바로 손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가일수가 아닐 수도 있을까요? 저 자리는 가일수를 안 하는 게 그 전의 수하고 생각해 보면은 초교환이 득이라고 너무 판단이 안 돼요. 그냥 손 뺐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물론 뭐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마가 나왔을 뿐이지 뭐 바둑이 급격하게 흙 쪽으로 기울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단순히 여기 행마만 놓고 봤을 때 백이 보통은 좀 안 두는 행마가 나왔고 역시나 뭐 좋은 그 수들이 아니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는 장면일 뿐입니다. 시선이 노골적으로 우변 향하고 있거든요. 좌측 오히려 뭐 손은 자꾸 여기로 지금 가려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아, 날일자가 아니고요. 날일자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교환이 만약에 여기서 손을 빼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날일자 예. 갔어요. 여기 부분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여기 이 밭전자 부분을 네. 가르고 나오는 것이 싫어서 지금의 이 진행이 끊겨도 좀 따로따로 타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까 밭전자 가르게 되면 한 점이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다 살리는 쪽을 택한 거군요. 네. 저는 머리가 판까지 들어오고 아예 우변을 다 가려서 당연히 그쪽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역시 한상훈 구단의 밸런스
대단합니다. 자, 전체를 보는 착점. 흙은 눈 감고 끊어가야 될까요? 아니, 흙 입장에서는 끊어가는 거랑 이런 모양을 볼 때 끊어가는 거 말고 보통 하나를 더 봐요. 여기 위치. 뭐라 표현해야 돼요? 들여다본다고 표현해야 된다. 이 수도, 연결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를 둘 때. 이게, 호구요. 이것 호구는 여기 호구를 두고 딱 갈라하면은 굉장히 모양이 좀 빈삼각으로 안 좋아지잖아요. 네. 반대 호구면 반대쪽도 연결은 가능한데 네. 이게 모양이 일단 빈삼각으로 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이런 형태도 좀 안 좋은 형태인 건가요? 네, 굉장히 좀 흙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좀 세력을 가져가는데 백은 모양이 너무 제자리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지가 않거든요. 이 위치가 지금 둔다면 저는 너무 이제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끊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흙은 네. 끊는 수랑 여기 두 개를 굉장히 고민됩니다. 아, 이어서 두면 날일자. 오히려 이렇게 끊어서 두면은 왠지 이런 데를 붙여서 여기가 조금만 탄력이 받으면 재차 다시 혹시 씌워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실전에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수는 이 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상훈 선수의 생각은 자 여기 8, 10, 15, 20, 대충 30 여기가 15이 강하고 45 여기가 뭐 아무리 못해도 6집 그러면은 쉬운 집이 두텁고 이곳까지 흙은 쉬운 5집이 확정가입니다. 100이 이 위치를 둬서 일단 집을 이 정도 보는 거예요. 자, 6, 8, 10, 20, 28 30이 좀 약해요. 여기가 15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45 흙은 이제 쉬운 5 하지만 흙이 조금 이제 편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 워낙 뭐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긴 바둑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확정가로는 딱 10집 정도 차이가 나는 바둑입니다. 손기상 6단도 어디부터 판을 끌어갈지 고민 중인데요. 일단 현재 62수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상황이 뭐 거의 예상 승률 최고치가 이제 57수. 우상 2억 원짜리인 건가요? 여기 이제 끊어가고 저는 당연히 이수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수로는 글쎄요 이수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기 부분 진행될 때 이제 네. 최고 승률 그래프를 높게 지금 보여줬고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좀 만만치 않은 흐름에서 우상 쪽에서 한상훈 구단이 약간 중복되는 행마가 나왔고 지금의 흐름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송규상 6단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송규상 6단도 그냥 저 부분을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을 그냥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네, 정말 손바람 내고 싶은 자리인 것 같아요. 끊어가면서. 네, 한상훈 구단도 붙이는 수를 준비 중이고요. 사실 저 붙이는 수 네. 때문에 저기를 지금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 한 칸 뛰는 수가 돼버리면 흙이 좀 곤란해져요. 이게 뭐냐면요. 흙이 끊어가는 수가 집으로는 별게 없는데 100의 돌을 가르고 계속 공격을 본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수가 돼야 돼요. 하지만 이 붙인 수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요. 네. 끊는 거 안 될까요? 여기 끊으면은 바로 이제 저희 중계도 끝나요. 이제 이렇게 잡혀요? 축으로 잡혀버립니다. 네. 단수가 아니네요. 네. 이건 일단 잡히는 그림이고요. 네. 반대 끊는 건 어떤가요? 이건 설마 안 잡히겠죠? 여기를 끊으면은 잡히지는 않아요. 잡히지는 않은데 100이 이런 식으로 늘어서 뒀을 때 네. 100도 흙이 가르고 나온 것 치고는 흙이 절대 주도권을 잡은 전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을 보시면요.
뭔가 탄력이 너무 좋잖아요. 뭐 공격 이런 데 끊어도 결국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위험에 빠질 것 같지 않고 이 중앙 쪽을 보더라도 흙이 뭐 그냥 차단만 했을 뿐이지 흙이 두터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끊긴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오히려 그런 느낌이죠. 네. 지금 여기를 뒀다가는 한 칸 띄어서 찌르고 잡게 되면 이어서 흙이 끊어갔는데 여기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억지로 뭐 끊으려면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흙이 공격하는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옆으로 밀어가도 그냥 아예 젖혀버립니다. 이 자리. 끊고 해도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뒀다가는 다시 아, 네. 다시 잡히게 되는 상황이고 딴에도 별게 없을 것 같은데요. 딴에도 이으면은 차단은 안 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역시나 흙이 모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흙은 이것도 일단 쉽게 해봐야 돼요. 여기 두고 받아주고 나가면은 가장 이제 무난한 흐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어도 맞게 되면은 이 돌은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그냥 중앙 쪽 나가는 거는 그래도 여길 두면은 일단은 이 한 점이 잡혔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맛은 좀 찝찝하지만 늘어서 두면은 뭐 갈 곳은 없기 때문에요. 이 자리 뒀을 때도 혹시라도 바로도 되느냐. 네. 만약 이 전투가 흙이 애매하다라고 본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밀거나 두고 이을 때 이런 데 이제 늘어가면서 실리로는 좀 손해봐도 공격을 좀 생각하면서 둬야 됩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건 하나 되냐 안 되냐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붙였을 때 수익기가 애매해서 사실 이 끊는 걸로 제가 실전이면 끊는 것보다 여기 위치를 더 생각할 수도 있다. 이유는 딱 그겁니다. 이 위치가 오면은 혹시라도 쉬워질까 봐.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침이 될지 안 될지. 자, 지금 송유사육단 우변 쪽을 받는 것이 뭔가 하나 받아놓고 둘 수 있다면은 네. 좋겠지만 이 받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리의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중앙 쪽을 나가야 되나 그 부분의 수익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먼 수익기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우중항의 정리 어떻게 이뤄질까요? 한상우 구단, 송규상 6단의 대결입니다.